이 학사전은 학사는 벼슬 이름이에요.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적 성취를 통해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이다. 여기 언니들 때마침 딱 성비가 맞는데 언니들 난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자로 살기 너무 부조리하고 별로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 있군요. 나 여자라서 좀 막 불합리한 일을 겪은 것 같아 이런 적 없어? 마음이 좀 그런데 어? 생리할 때좀 힘들고. 네, 그런 신체적인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건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이 옛날에 꼬장꼬장한 가부장제에 흔히 이야기하는 남존 여비 세상에서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여성은 엄청 짜증나고 열받았을걸? 이런 이야기. 여성 영웅 소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야 사내 자식들 기껏 해봐야 니들이 하는 짓이다. 그게 그렇지 뭐 나보다 못난 것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쩌고 이런 의식이 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주인공은 주변으로부터 당대의 보편적 성역할을 따를 것을 공유받으나 야 너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살아 이를 거절하며 기존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에 따를 걸 거부한다. 무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남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남자로 살겠다. 여성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등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넘어오자. 옛날 얘기예요. 대명 가정 연간 청주 땅에 사는 한 사람이 있으니 라면서 뭐 공간적 배경이고요. 중요하지 않아. 성은 이요, 이름은 형도라. 이형도씨. 일찍 등과하여 벼슬이 이부시랑에 이르니 이름이 전국에 진동하여 일남일녀를 두었으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이 있고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여아의 이름은 현경이고 남아의 이름은 연경이었었다. 현경이가 여자애고 연경이가 남자애였죠. 현경은 비록 여자나 뜻은 남자의 지나니 3세부터 글 읽기에 힘쓰고 재주와 학식이 날로 성취하여 나이 8, 9세에 읽어보지 못한 글이 없고 통하지 않는 글이 없어. 이해 못하는 글이 없어. 문장이 일세에 겨룰 리가 없으니 라면서 현경이 엄청 능력이 뛰어나 이공 부부가 엄마 아빠가 그 재주를 비록 사랑하나 너무 활달함을 염려하여 여자인데 너무 기가 세다 라고 염려하여 경계하며 말하기를 자신의 딸에게 내가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도를 닦아야 하는데 남자의 일을 행함은 어찌 된 것인가 라면서 아빠 자체가 이미 남녀에 대한 성 역할에 강요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이렇게 즉 보편적인 성 역할을 따르라 너 여자애니까 여자애처럼 살라 딸내미가 공경하면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버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어버이를 효로 섬겨서 충성하고 효도하고 공명을 일세에 누리고 이름을 떨치고 이름을 백세에 전하면 그것이 떳떳한지라 바로 이게 이 당시 유교적 가치관이고 하지만 이러한 이 유교적 가치관은 누구를 위해 썼던 남성을 위해 썼던 유교적 가치관인 거지. 여자 보고 이렇게 해라 라는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뭐 얘네들 훅 후려쳐서 이야기를 하면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칩니다. 유방백세. 소녀가 비록 여자의 몸이나 뜻은 세상에 용렬한 남자를 비웃나니 제가 남자애들보다 못한 게 뭐예요?
원컨대 여자 옷을 벗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를 모셔 아들의 도를 행고자 합니다. 라면서 남복, 남자로 살 거예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망령되다 꾸짖다가 다시 생각하니 에휴 저기 아직 철이 없고 살이 어두워 이 같은 뜻 남자가 되고 싶어요 하니 아직은 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이후에 크면 지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서 나중 되면 지가 알아서 여자로서 살겠지라고 생각했었죠. 금하지 아니하였고 소저가 이날부터 남복으로 갈아입고 시랑 아버지를 모시니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 이 정도의 자식인데 그 얼굴과 풍채를 사랑하고 잘생겼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소년 스타일이겠지. 여자애가 남장한 거니까. 여자가 화하여 남자가 된 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은 몰라. 현경이 8세에 이르러 시랑의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니 소저가 노복을 거느려 선산에 안장하고 그 예절을 차리는 것은 어른도 미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이 과도해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저렇게 대성통곡해도 되나? 할 만큼 시랑의 친구들이 조문을 하는데 어린 상제의 저렇듯 어른스러움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며 왈 어머 딸내미가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이것도 좀 이 시대에는 특이한 거의 없는 상황이지. 이렇게 이 형도는 비록 세상을 버렸으나 8세 아들을 두어 뭐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남자가 여자가 남장한 거를 모른다는 얘기지. 상을 치르는 예절이 장성한 10 아들보다 낫다. 시랑이 죽지 않았다. 아유 아들내미 엄청 잘 가르쳐 놓고 갔네. 칭찬함을 맞이 않더라. 현경이가 선우의 난을 정벌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나 병이 들어서 임금님 저 오늘 출근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임금이 의사를 하나 보내줬지. 그게 태의야. 태의의 진맥으로 어쩔 수 없이 여자임을 밝히게 된다. 따지면 일종의 현경이에게 있어서 실현이 될 수 있겠지. 진짠가? 그런데 뭐지? 이렇게 맥을 잡으면 여자 맥이랑 남자 맥이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그 애기 맥도 같이 잡힌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손목만 잡아봐도 남잔지 여잔지 안 돼. 장현이 여기에서의 이 장현이는 현경이가 남자로서 관리로 있었을 때 좀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이야. 장현은 그냥 다른 남자예요. 일봉 서차를 써서 이미 소문이 났지. 근데 이제 요 중간에 줄거리 빠진 게 뭐냐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벼슬 관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월급도 계속 줘. 장현이 편지를 써서 청주후의 집에 보내니 청주후가 현경이야. 갑자기 이렇게 호칭이 훅 바뀌면 안 되지. 수문자가 차사로 지나여 드리는데 현경이가 받아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즐겨 뜯어보지 않고 있었어. 장현이한테 편지가 왔는데 현경이가 안 뜯어봐. 연경공자가 물으니 연경이 누구였더라? 남동생. 형장이 어찌 즐겨하지 않으십니까? 이후가 답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뜯어봤더니 이제 요 A는 누구 편지야? 장현이 편지지. 장현이가 누구에게? 현경이에게 보낸 편지야. 소재 장현은 예의를 갖춰 청주후께 글어를 올리나니 슬프군요. 옛날 중마고우로 지내며 관포지교를 맺어서 한 부중에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잖아요. 권권한 뜻으로 100년이라도 헤어지지 아니할까 했는데 형이 임금께 올린 진정표를 드리니 뭐라고 했을까? 그 태의가 맥 짚고 간 다음에 선수 쳐서 자백했어. 죄송해요. 사실 저 여자였어요.
했거든. 소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지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니 현후에 유화한 기상과 크고 넓은 강 바다 같은 능력은 일컫기 어렵겠지만 너 능력 있는 거 말로 설명 못하지. 갑옷을 입고 장검을 춤추며 활을 댕기고 말을 달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지라. 이러한 재주로 남자가 되지 못하여 10년 공업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일단은 대놓고 전쟁터 나가지는 못하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니까 라면서 일단 지금 현재 현경이의 처지지.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이 새끼 지금 나 염장 지르려고 편지하나? 이런 느낌이 있죠. 소재의 벗을 다시 누구에게 의탁하려. 너 말고 친구 먹을 애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쉬워서. 한 번 밥을 먹으며 10번을 헤아리는데 이 도무지 1000명이라 어찌 인력이 미치겠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네요. 다만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 현우가 도요 혼인을 올리기 좋은 시절을 을지 아니하고 소재 내가 숙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결혼한다는 얘기 안 했고 나도 결혼할 짝이 없으니 전일치기를 아껴 버리지 아니하거든. 어머 기러기 전함을 우러러 바라니 즐겨 허락하실까? 세상에 장현이가 현경이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결혼할래? 구혼하고 있는 거야. 청혼하는 거야. 나랑 결혼할래? 이거지. 장현은 혼례를 갖추고자 하나이다. 모녀모월 모일 호부상서 기주 후 장현이 올리노라. 대충 얼빵한 놈인 줄 알았더니 벼슬 겁나 높네. 이렇게 벼슬 되게 높은 거예요. 이렇게 호부상서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주 후까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과 총리 요 중간쯤 되는 거야. 이후 보기를 다 했는데 어머 눈썹을 찡그리며 현경이 마음에 안 들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야 장생이 괜찮은 놈이었는데 뭐 이렇게 구차해? 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나의 뜻은 뭔데? 몸은 여자지만 난 남자로 살고 남자로 성공해서 남자로 죽을 거야. 그게 자기의 뜻이지. 연경공자가 말하기를 동생이 옆에서 보고서 끼어들었어. 형이 이제는 근본이 탈로 되었으니 가히 홀로 늙지 못할 것이라. 장후를 버리고 어떤 사람을 얻으려 합니까? 장후. 동생이 얘기하죠. 내가 봤을 땐 장후 완전 괜찮은데? 답장을 잘 해서 보내면 좋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현경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비록 여자나 황상이 총애하시고 벼슬과 복록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 규중에 묻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 공적인 사람이야. 이 몸으로 100세를 지내며 보름마다 천자께 조회하여 천자를 배웠고 너 그동안에 공이 크니까 매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보름에 한번 회의할 때만 그때 와 얘기했거든. 때때로는 시를 읊으며 죽을 때까지 즐기다가 사후에 묘를 새기기를 대명의 청주후 태학사 이현경의 묘라고 할지니 나 죽으면서 죽을 때 내 묘비에다가 내 벼슬 이름 새길 거야. 어찌 장현의 아내 되기를 원하리요. 나 걔랑 결혼 안 할 거야. 이거지. 우리나라도 아직 이게 남아있어서 저기 공무원들 관직이 있으면 그 관직을 묘비에 써요. 그런 관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학생이라고 써. 그래서 저기 공원묘지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다 학생이야. 이렇게. 그 뜻이에요. 벼슬하지 않았음. 하고 붓을 쓸어 답장을 쏘는 장현의 하인에게 주라고 했는데 하인이 돌아와 답서를 기다렸더니 장후가 답장을 뜯어보며 가라사기를 솔직히 장후도 어때? 나 정도면 받아주겠지라고 해서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대놓고 고백했겠지.
촌인 이씨는 공경하여 그로를 장공기에 올리나니 천만 의외의 손수 쓴 편지를 보니 두렵고 황감하여 답장하기 어렵지만 너한테 편지 받아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옛날 동조하던 일을 생각하며 염치불고하고 회포를 베푸나니 청하건대 비루한 뜻을 더럽다 아니하실까 하나이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더럽다고 하지 마라. 당초의 뜻이 망령되어 죄를 사후에 얻고 천하의 비웃음이 되온지라. 뭐라고? 여자인 게 밝혀진 거지. 여자임이 밝혀짐. 이제 깨달으니 얼굴을 들어 상공을 대하기 부끄럽나이다. 높으신 천자를 보험에 땅을 파고 들어가고자 하는데 얻지 못함을 하나옵나니. 어우, 나 천자를 속였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한데 옛날 사귐이 후하다 하나. 자, 아까 뭐라 그랬더라? 장현이가 야 너랑 나랑 중마고고 관포지기잖아. 관포지기는요 관중과 포수가의 그 사귐인데, 포수가는 엄청 좋은 능력이고 한나라의 재상이 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관중한테 양보한 사람이야. 아, 이때 얘기 겁나 재밌기는 한데 하면은 역시 시간이 안 되겠죠? 암튼 어느 정도였었냐면 그 제나라였었는데 황제가 포수가한테 너 재상해라 라고 했더니 제나라만 다스리면 저로 충분하나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을 써야 합니다 라고 해서 관중을 추천해줘서 관중이 제나라 재상이 됐고, 춘추시대에 암튼 그랬었어. 야 우리 그런 사이인데 라고 장현이가 얘기했는데 현경이는 뭐래? 불과 조정의 일개서생으로 만나 면목이 있을 뿐이야. 야 너랑 나랑 얼굴만 아는 사이야. 어찌 관포의 지기가 있으리오. 나 너랑 친하지 않은데 이제 옛날 근본을 들은 후 편지 하나로 비로소 할 따름이니 어찌 옛날 사귐으로 인하여 욕설을 구차히 하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조정벼슬로 후직을 지켜 욕됨이 없게 할지라. 현경이가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야. 결혼하면 벼슬에서 물러나야 돼. 그게 싫은 거야. 남의 집 며느리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은 소견으로 어찌 나를 비웃겠는가 어쩌고 저쩌고. 장현이 끝까지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어머! 나 이 혼사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그러질 줄 몰랐네? 라고 하더라. 장현이 장현, 장협, 차형, 장홉과 모든 것들이 일시에 놀라 말하되 여자로서 저럴 줄 어떻게 하겠는가 능히 알았으리요. 야, 이 시절이면 남자가 먼저 편지 보내서 구원하면은 거의 무조건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저기 누구냐면 장현이가 태자의 스승이야. 그래서 태자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태자가 중재를 해서 둘이서 혼인을 해요. 근데 집안에 조금 문제가 생겨. 장현이가 막 첩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현경이가 열받아서 죽여버리고 그래. 그래서 집안에서의 좀 문제가 생기지. 그랬을 때 이제 다시 천자가 등장을 해. 야 너네 둘이 그만 싸워. 그러니까 뭐 화해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둘이서 화해하고. 밑도 끝도 없긴 하지만 둘 다 같은 날에 죽어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소설을 끝납니다. 뭐 암튼 그래. 어쨌든 결말은 신선돼서 하늘 올라가니까 해피엔딩이지. 다음 페이지. 시간 들이지 않을게요. 현경이 여자임을 밝혀진 후에도 황제의 총애를 받고 벼슬에서 물러나지 않았지. 연경이 동생은 편지 내용을 숨기려는 현경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아니 아예 뜯어보지 않고 있으니까 형 좀 읽어보시죠 했지. 연경은 장현이 현경의 혼인 상태로 적합하다고. 에이 장현 정도면 괜찮죠. 빨리 오케이 편지 쓰세요 했죠. 장현은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죠. 막판에 이부시랑의 벗들은 현경이 아버지 친구들은 성숙한 자세로 장례를 치르는 현경이의 모습을 높이 평가했다. 맞죠? 틀린 건 2번. 밑으로 내려와서 A 부분 뭐였었더라? 이거 장현이가 쓴 편지, B는 현경이가 쓴 편지. 장현이가 쓴 편지, 상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있어.
10년 공업이 하루에 티끌이 되었다. 있어. 상대가 얻을 이익을 들어 상대를 종용하고 나랑 결혼하면은 뭘 줄게? 없어.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입장을 고수하고 에헴 내가 누군데 결혼할래? 없어.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며 자신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도움을 받아. 뭐 결혼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니지. 상대와의 인연을 부각하면서 야 우리 중마고의 관포지교잖아. 자신의 제안, 혼인을 성사시키려는 의도 있다. 답은 1번, 5번 둘 중에 하나. B에서 현경이가 쓴 편지는 상대가 처할 상황에 대한 타인의 추측이 언급되어 있다.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누가 저렇게 얘기하더라? 그런 얘기 없지. 정답은 5번. 상대와의 생각 차이를 드러내요. 야 우리 친한 사이 아니야. 상대의 제안, 혼인을 거절하려는 의도가 있다. 완전 맞는 얘기. 오늘의 마지막 문제 1번. 20이 주인공에게 여자의 돌을 닦아 딸 여자처럼 살아. 당대의 보편적인 성 역할을 따를 걸 권하고 있다. 맞지. 주인공이 공명을 일세에 누리는 것을 소망해 출세하고 싶어요.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아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남자의 삶을 선택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남자 옷 안 입은 애들도 있나요? 있지. 아버지가 역적에게 모함받아가지고 막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따로 엄마 손잡고 가면서 일부러 남자 옷 갈아입고 도망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홍계월전의 개월이 같은 경우. 그렇지. 주인공을 이형도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얼굴과 품체를 사랑했다. 여성에게 불평등했던 당대 현실. 와 남자의 아들 겁나 잘생기게 잘 낳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 정체를 모르고. 그러고 그게 여성에게 불평등했다? 그거는 아니지. 주인공이 사후에 내 묘에 나 관직 이름 새기기를 원한다. 죽어서도 난 벼슬한 사람으로 죽겠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망. 괜찮아. 장현의 벗들이 야 여자가 저럴 줄 몰랐는데 당대의 여성상에 대한 통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는데. 맞는 얘기죠. 틀린 건 3번. 오케이 수고했어. 끝.